안녕하십니까.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지혜 사회복지사입니다. 발표 진행에 김민우 복지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이번 온라인 성과 보고에서 발표할 주제는 팀 협력을 통한 도전적 행동 완화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팀 간 공유가 활발합니다. 이용인의 특성이나 관찰된 내용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고, 직접 개입뿐만 아니라 이용인 가정의 정서, 경제적 지원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둘째, 든든한 지원군인 성북 어벤져스입니다. 생활체육교사 3명으로 구성된 성북 어벤져스는 체육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즉시 투입되어 이용인과 담당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속한 위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챌린지실이 위치하고 있고 저희 팀 뒷자리에 CCTV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챌린지실 현황은 PPT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례 발표 대상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심한 도전적 행동과 당사자의 이용 거부로 인해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단 후 1년간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관찰된 행동으로는 섬세한 편이고 감정 기복이 있으며 의사표현은 간단한 단어와 문장으로 언어 표현합니다. 물 마시는 양에 대한 조절이 어렵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정리와 손 씻기 등의 강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주된 도전적 행동으로는 대상의 구분 없이 밀치거나 때리기, 머리가 빨개지고 부을 정도의 자해, 타인에게 침 뱉기, 쿵쿵 뛰기, 물건을 던져 파손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해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의료 지원, 예방 전략, 위기 지원, 사후 조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지원입니다. 영상 자료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 1분 50초 정도의 영상은 작년 10월에 관찰된 행동으로 한 달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영상에서는 던지기, 자해 등의 행동이 관찰되었고 2배속으로 촬영되었으니 감안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지관 이용 초기에는 이러한 심한 도전적 행동이 한 달에 5, 6회 정도 발생을 하였는데 약한 자극에도 심한 흥분과 분노, 파괴로 이어지는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감정 조절 기능에 많은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신과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으나 도전적 행동이 완화되지 않아 다니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였기에 전문적으로 성인 발달 장애인을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을 소개하여 드렸고 전원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점 병원인 한양대학교 병원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보호자에게 전해드렸으며 보호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1월 초에 병원을 완전히 옮기게 되었습니다. 첫 진료를 받는 날 담당자는 복지관에서 관찰되었던 행동들을 병원에 공유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받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챌린지2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옮긴 이후 약 2주에 한 번꼴로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조절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약이 변경될 때마다 변화되는 행동에 대해 기록하고 보호자와 공유하였으며 보호자는 병원 진료를 갈 때 복지관에서 관찰된 내용들도 전달하며 이용인에게 적합한 약과 복용량을 조절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의료적인 상담을 드린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나 보호자의 절실함과 강한 책임감이 전원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활용했던 예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챌린지2 담당자는 약 3개월의 관찰 기간 동안 표정, 감정, 행동 등의 전조 징후를 파악하여 기간 내에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전조 징후가 관찰되면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팀원의 도움을 받아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빼고 이용인을 대피시키는 등의 신속한 지원을 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 보람일자리 등의 지원 인력에게는 도전적 행동 이전의 표정을 사진으로 공유하여 전조로 보이는 표정 관찰 시 빠르게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예방 전략은 이용인 맞춤형 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인은 전단지 보기, 컴퓨터로 음악 듣기, 짐볼 활동, 벽에 부착된 그림이나 글씨를 보는 것을 선호하고 이런 활동을 할 때 기분이 안정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인이 자유롭게 선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에 짐볼과 컴퓨터를 배치하였고 책상에는 전단지를 쌓아주었으며 이용인의 활동 사진이나 시각화 자료들은 벽에 부착해 줌으로써 맞춤형으로 환경을 세팅하였습니다. 구조화된 환경에서 선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챌린지2를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개할 예방 전략은 그림카드를 활용한 소통입니다. 당일 기분이 어떤지, 오늘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스티커나 그림카드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시각 스케줄을 활용하여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챌린지2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 행동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된 기분일 때 다음과 같은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심호흡을 연습하였습니다. 대체 행동 훈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훈 씨, 화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10번 하는 거예요. 하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도 꾸준히 연습한 결과 화가 났을 땐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면 후 하는 심호흡을 하면서 참는 방법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기 지원입니다. 챌린지2 이용 초기 관찰 기간에는 전조로 보이는 행동이나 도전적 행동이 발생된 경우 챌린지 실내에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외부로 빼내고 직원은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용인 혼자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모두 빼내고 아무도 없는 무관심한 환경이 도전적 행동을 더욱 촉진시켜 높은 강도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1차 사례회의 이후에는 위험한 물건만 빼내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인력을 통해 위험 상황으로부터 이용인과 직원을 보호하도록 지원 방식을 수정하였는데 많은 인원으로 인해 이용인과 직원이 대치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기자 대상을 가리지 않는 강도 높은 타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차 사례회의 이후에는 최소 인원인 한두 명만을 지원하여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빼내고 같은 공간 안에서 언어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인이 스스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기 지원은 맞춤형 환경 조성입니다. 도전적 행동이 발생한 이후에 이용인의 안정을 위해 활용했던 방법이고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기 앉아있어. 거기 정우씨는 이리 와봐. 정우씨 물 한 번 더 먹을까? 안 먹어요. 정우씨. 정우씨 괜찮아? 여기서 있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앉아있어. 대신 선생님도 여기 있을게. 안 먹고 싶어요. 나와 있어. 시원한 물 먹어보자. 진정 좀 하세요. 아니면 영성씨 여기 앉아있어요. 심호흡해야지. 괜찮아요? 둥글게 틀어줄까? 둥글게? 알았어. 둥글게 듣고 기분 좋아져야 돼.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 핑크퐁. 기분 좋아져야지.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위기 상황 시에는 적합한 온도 조절, 차가운 물 마시기, 음악 듣기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용인의 안정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도전적 행동 발생 이후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개입하였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후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적 행동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용인이 스스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도전적 행동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용인의 감정이 완전히 안정된 이후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던져진 의자나 책상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였고 타해를 가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선호하는 활동 한 가지를 이용인의 동의하에 제외시켜 도전적 행동이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팀 협력 사례입니다. 이용인 본인과 가정의 전반적인 삶을 지지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지원 서비스입니다. 도전적 행동의 원인이 가정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식단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복지과에 밑반찬 서비스 지원을 의뢰하게 되었고 팀 연계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사일에 서툰 아버님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눔가게 대상자로도 선정되어 월 1회 고기 등의 식료품을 지원받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아버님의 정서적인 부분도 지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연 후원금 지원, 도시가스 비용 지원 등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을 드림으로써 수급비에 의존하고 있는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되어 이용인의 돌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긴급 돌봄입니다. 이용인 어머님의 긴 투병 생활과 사망으로 인해 돌봄에 공백이 생겨 팀의 협조를 받아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단기보호센터와 연계하고 3주간 이용하게 됨으로써 보호자도 안심하고 어머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황 중 2주를 제외하고는 챌린지2는 그대로 운영을 하였고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도전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워크 활용입니다. 매일 팀원이 교대로 점심 식사 지원을 하며 이용인과 라포를 형성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이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용인을 둘러싼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을 지속한 결과 이용인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챌린지2 이용 초반, 울음으로 감정을 표출하다가 강도 높은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월 5, 6회, 약한 도전적 행동을 포함하면 월 9회 정도로 관찰되었는데 이용 3개월 지나고부터는 이러한 행동들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3월 이용인 모친 사망 이후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도전적 행동이 다시 증가하기도 하여 도전적 행동의 발생 요인은 환경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긍정행동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용인은 물을 마실 때 물 양을 자제하지 못하여 건강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하루 평균 8에서 10리터 정도의 많은 양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물컵의 횟수를 정해놓고 물을 마실 때마다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식의 시각화 자료를 지원하였으나 스티커가 제거되는 방식의 압박감을 느껴 물컵을 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화 자료 수정의 필요성을 느껴 물을 조금 마셨을 때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고 스티커를 모두 모을 경우 보상을 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원하자 물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이 칭찬 스티커라는 긍정행동 지원을 통해 물 마시는 횟수를 조절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원 씨, 물 몇 개 먹을 거예요? 이 정도 먹어야지 스티커 붙여줄 거예요. 네. 할 수 있죠? 이거 마지막 먹고 스티커 갑시다. 우와, 와. 잘했어요, 정우씨. 다음은 챌린지2 참여 이후 이용인의 변화입니다. 챌린지2에 적응한 이후부터는 표정이 편해지고 웃음이 많아졌으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언어 표현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대치 행동으로 심호흡을 연습한 결과 최근에는 짜증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심호흡을 하며 참는 것을 보였습니다. 울기 시작하다가도 담당자의 중재에 눈물을 멈추려 노력하며 자기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적 행동이 감소하면서 타인과 교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야외 활동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또래 관계에 대한 욕구도 상승하여 부쩍 친구를 찾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호자의 변화입니다. 아버님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훈이 같은 경우는 챌린지 다니기 전에는 폭력성도 심하고 그 다음에 저거 있죠. 그냥 좀 온 기복도 심하고 하루에 몇 번씩 그랬었는데 복지관 다니는데 이쪽에 챌린지 이제 이용하면서부터는 폭력성도 많이 줄고 기복도 많이 좀 좋아지고 생활의 규칙적인 리듬을 많이 타고 이제 활발적으로 활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챌린지 이용하고부터는 이제 생활 리듬 규칙도 많이
이제 저기 활발하고 해갖고 이제 제가 정원회한테 가는 손이 가는 게 많이 줄고 좀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항상 그렇게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복지관에서 일단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갖고 이제 6개월 해서 그냥 그것도 생활에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나눔 저거에서 고기 정육점 이용하는 것도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1년 지금 혜택 보고 있고 그 이것저것 밑반찬이라든지 여러모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지요. 챌린지를 이용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고 했으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용기를 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챌린지2 사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보호자였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용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매일같이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도전적 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당자의 변화입니다. 챌린지2 참여 전에는 도전적 행동이 문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도전적 행동도 하나의 의사표현 방식이며 도전적 행동에 대한 공포심, 막막함, 두려움, 불확신 속에 있던 제가 저를 지지해주는 팀원들을 믿는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에 대한 불만족이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는 도전적 행동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반복된 지원을 통한 이용인의 작은 변화도 기쁨으로 다가왔으며 느리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는 이용인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첫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중증 발달 장애인은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조화된 환경을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면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도전적 행동이 나타난 후에는 담당자나 보호자의 개입에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전조 행동 파악 즉시 예방 전략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담당자는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용인의 변화되는 감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인화, 무조건적인 긍정적 지지로 담당자가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 내외에서의 관심과 지지 체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장애인 복지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성북장애인 복지관을 끝으로 온라인 경과 보고회는 마무리되며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자문교수님의 격려사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